최종 의견 187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하고 있는 김학휘 기자고요. 오늘 아주 드물게 이런 일이 김선재 아나운서 지각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안녕하세요. 김선재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아, 힘들다. 네. 어제 과음 때문에 힘든데 지금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성산대교예요. 어. 근데 선재 아나운서가 네. 아침에 한 2시간 전에 출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녹음하기로 한 예정 시간 2시간 전에 고향에 살죠. 그렇죠. 고향에서 2시간 전에 출발했다는데 아직 성산대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한 8시인가 그때 이미 출발했다고 왔었는데 아직 도착을 맞아요. 못했어요. 제가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네, 맞습니다. 아침에 저도 운전하면서 회사 출근할 때 라디오 들으면서 오는데 출연자 중에 이제 스튜디오 모든 출연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진짜? 네, 오늘. 진짜로? 그래요? 네. 오. 누군지 얘기해주면 안 돼요? 그 누군가요? SBS인가요? 다른 아니면 회사 다른- 방송이라. 다른 회사 네. 아니, 방송이에요? 연예인이에요? SBS 기자가 타 방송 들어주는 그러니까 거면 라디오 진행자가 늦은 거예요? 아니 고정 출연자들이 좀 늦었어요. 진짜? 네, 고정 출연자들이. 그래도 SBS 얘기- 기자가 타 뭐 방송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이에요? 아니면 김선재 아나운서도 뭐 연예인이에요, 정치인이죠, 기자예요? 정치인. 정치인이 네. 됐다고? 뭐 그래서 보면서 혹시 우리도 지각한 사람 있을까 잠깐 생각했었는데. 얘기해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정치인들 못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뭐였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왜 얘기를 못해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라디오를 뭐 이것저것 돌려가면서 듣는데 아침에 그 김현정 뉴스쇼 그걸 들으면서 왔는데 거기서 이제 네. 인터뷰하기로 했던 사람이 거기 고정 출연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치 인터뷰는 네. 전화로 하잖아. 네. 보통. 그러니까 오늘 그랬구나. 이준석 이제 고정 출연자가 이준석 씨 택시 안에서 전화로 이제 참여하더라고요. 아, 방송에 비가 많이 와서 이준석은 본인이 택시도 운전을 했던 걸로 아는데. 끝났죠 그거. 그건 끝나고 끝났었지, 인터뷰를 맞아. 봤었죠. 근데 보면서 와 어. 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럼 오늘 뭐 필연적으로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네요. 어떡해요? 저 우리 김선재 아나운서 없으니까 순서를 좀 바꿔서 진행해보고 일단 소개해 드릴게요. 네네. 정현석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무슨 뭐예요 얘는? 그런 분입시오. 이건 이방 스타일이에요. 형방도 아니고 이방. 네, 성대모사인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김선욱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선욱입니다. 멀끔하게 입고 오셨네요. 오늘 재판 가야 돼요. 늘 멀끔하게 남부지방법원 여기 재판 있어 오후에. 가까이 있네요. 근데 이게 반팔 와이셔츠가 이게 좀 모양이 안 나지 않냐? 이거 원래 그래서 어떤 특정 로펌에서 못 입게. 아무 진짜요? 몰랐구나. 아니 근데 나 이게 몰랐어요. 이상하게 반팔을 입은 거 괜찮아. 근데 난 무슨 차이하고 나도 더위를 많이 타서 반팔을 많이 입었다가 이 소매에 참 이 양복 자켓 소매에 네. 원래 남자들은 여기 소매가 좀 나오잖아요. 나오지. 와이셔츠가 셔츠가. 네, 나오죠. 팔이 길어서 잘 안 나오긴 근데 이제 한데. 그게 나오고 내가 팔을 이렇게 들었는데 음. 자켓이 여기까지 내려갔는데 여기가 텅 비어 있는 게 진짜 없어 보이더라고. 저는 그게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나오든 말이야. 말든 뭐 너처럼 팔 길면 뭐 안 나오고 이런 그럴 수 건데.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까지 자켓이 내렸는데 여기가 비어 있으면 이게 진짜 없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못 입게 하는 거야. 반팔 못 입게 하는 로펌은 어디예요? 5대 로펌 중에 하나입니다. 5대 로펌 중에 다 그런 건 아니고. 다 그런 건 아닌데 로펌 이름이 그 뭐?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제가 알고 자, 있어요. 로펌 이름 공개합시다. 자, 이거 큐. 공개할 필요 없잖아, 굳이. 로펌 이름이 뭐예요? 김팔원숭이에요, 뭐예요? 아니, 김바란스. 그러니까 반팔이 아니라. 반팔 셔츠에 대해서 저는 민감도가 없는데 지난주에 어디 그 신문에서 칼럼에도 썼더라고요. 어떤 여기자가 뭐라고 썼어요? 여기장과 남기장과 이제 젊은 세대에서는 반팔 셔츠를 입는 것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많대요. 왜 어떻게? 그러니까 아재와 아저씨. 아재와 그러니까.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거지.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아재들은 공무원 그냥 아저씨. 입는데 반팔 맞아. 셔츠를 아재 아닌 사람들은 정말 입기 싫어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나는 반팔 셔츠가 편하거든요. 좋지. 그럼 얼마나 아재 뚝뚝도 잘 느낌도 되고. 있는 거 같아. 네, 여름에는 입어야지. 전 다 없앴어요. 그래서. 반팔 셔츠를 그러니까 없어요? 아재인데 아재 아닌 척 발악하는 사람들은 이럽니다.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긴팔만. 아재들은 별 감흥이 없는데 젊은 거기 신경 쓰는 사람들은 반팔 셔츠 그러면은 되게 약간 예민하다고 특이하게 하더라고요. 저기 한 6부 정도로 입읍시다. 소매를. 6부요? 여기까지. 요즘 나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 여기서 약간 더 여기까지 셔츠. 와이셔츠를? 그 이상하지 않아? 와이셔츠가 거기서 그런 게 약간 어디 있어? 애매한데. 아니면 여기는 이렇게 투명해 시스루야. 그다음에 끝에만 소매만 있어. 그래가지고 자켓 밖에 나올 수 있도록.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 셔츠가 아니다 이러면. 우주인처럼. 전혀 생각 못 하고 비리비리. 있었는데 비리비리
옛날에 취직 처음 하고 긴팔 셔츠 얘기했던 선배들도 있었어요. 있어. 나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여름에 그러니까 긴팔 셔츠를 입어야 격식에 안 맞는다는 얘기도 있고 예, 맞아. 예, 아재 격식. 같다는 얘기도 있고 예. 왜냐면 이게 완전 두 가지 얘기가 있는 서양에서는 거지. 와이셔츠가 속옷 개념이잖아요. 원래 아, 그래? 자켓을 안 벗어. 음. 그 그래? 서양 법정에 가 보면은 자켓을 벗을 때는 진짜 막 작업하고 이럴 때고 거의 자켓을 입고 있어서 변호사들이 거의 다. 근데 이게 왜냐면 이게 속옷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법정에서 자켓은 못 벗지. 못 벗지. 근데 이게 사실 왜냐면 이게 서양 애들은 또 우리 소위 말해 그러니까 메디아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런닝 셔츠 안 입잖아. 예. 안 아니, 입거든요. 속옷 개념이라고 진짜. 이거 속옷 개념이야. 몰랐어 난. 그래서 이거를 이 자켓을 벗는 되게 신뢰되는. 확실해? 너 정말 서양 많이 확실한 거 가봤어 같습니다. 서양? 네? 영화에서 봤습니다. 그래. 이거 어디서 들은 거예요. 요새 다 쿨비즈 하는데 음. 법정에서는 근데 법정에서는 네. 하계는 하계는 넥타이를 이제 안 매도 되지. 변호사회랑 이렇게 좀 해가지고 네. 변호사 법원에 좀 샤바샤바해서 넥타이는 안 맬 수 있어요. 판사도 안 매도 되나? 판사 매야 돼. 진짜. 근데 그러니까 되게 화나 있어. 내 표정이 왜 너희들은 나는 매는데 왜 너희들은 안 매고 있지? 근데 그 법대 밑에 미니 선풍기 같은 거 있지 않을까? 앉아 있는데 뭐 바람이 뭐 날리는 걸 한 번도 뭐 본 적이 에어컨 없는데. 트는데 뭐. 사타구니로 뭐 선풍기가 온다든지. 아 그런 건 좀 약간 상상이 되니까 좀 짜증나게 얘기 안 하셨으면 판결하면서 좋겠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게 아닌 게 아니라 뭐 네. 법원행정처에서 뭐 네. 전화 받으셨다면서요. 예, 전화 아, 받았습니다. 맞아. 네. 받았죠. 예, 제가 그런 전화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법원이랑. 아니, 우리 제가- 방송 때문에 전화 받았어요. 맞죠? 예, 방송에 대한 지난주에 어떤 우리가 이제 양형위원회 프로그램으로 한번 너무 겁나 덜컥 저런 얘기 들으면. 전화가 저한테는 안 왔는데 뭐 전화를 어떤 받았어요.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토요일 날에 내가 이제 집에서 애들이랑 이제 열심히 이렇게 뭐. 놀고 있는데. 방송하지 말래요? 예? 뭐, 아닙니다. 네. 갑자기 전화가 와서 네. 그 법원 행정처에 있는 제 친구 판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음. 전화가 와서 얘가 웬일이지? 돈 빌려달라고 하면서 돈 아까 판사가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하는 게 그렇잖아 변호사한테. 그렇지. 다행이다. 그러신 사람은 없어요. 앞으로 그런 전화 안 하겠네. 네, 그래서 뭘까 해서 딱 받았는데 갑자기 뭐 그 얘기하는 거 양형 그 관련해서 방송 얘기하면서 재밌게 들었다고. 재밌다고. 그 친구는 이제 그 이도행 판사님, 이도행 부장 판사님이 우리 지금 이거 해주신 예, 분이잖아요. 그분이랑 사실은 이게 부서가 같나? 어쨌든 그래서 같은 어쨌든 건물이 있죠. 법원 행정처에 있으니까. 진짜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이도행 삼행시 얘기한 거 혹시? 그죠. 근데 그거 관련해서 그거 뭐라 그래서 했어? 법원행정처의 그 직원, 그러니까 저기 판사들이 네. 그 방송 들었대. 창피해 죽겠네. 그러니까 같이 들었대. 들었는데 팟캐스트 이제 금요일날 업로드되니까 네. 들었는데. 이런 걸 왜 들어? 그래서 들었는데 들으면 좋지. 딱 우리 방송 딱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딱 한 명만 얘기했어. 정모 변호사님이 얘기하시면서. 나 집에 갈래. 저 집에 갈래요. 왜, 아니, 뭐라고 아니, 평이 뭔가요? 왜냐면 그 친구도 정 변호사님을 알아요. 아는데. 나 아는 사이야? 아이가 알 거야. 근데 나 왜 이제 이렇게 망가졌니? 하면서 그 썩은 드립 좀 자제시켜. 내가 썩은 드립이라니. 난 되게 유쾌하게 그 팬이 많다. 이 방송을 지탱해주는 그 청취자들은 그 드립에 매혹돼서 지금 지켜주고 있는 건데. 썩은 드립? 썩은 드립 좀 그만하면서 내가 그렇지 않다. 너가 지금 그걸 한 번만 들어서 그렇지 계속 듣다 보면은 중독이 된다고 얘기해줬어요. 제발 듣지 말라 하세요. 그리고요. 잠깐 지금 의심이 되는데 혹시 본인이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어디 다 들은 있었나요? 얘기. 썩은 토요일 드립이라는- 날 제가 지금 통화 목록도 있습니다. 통화 목록도 있고 내가 녹음 안 했지만 통화 목록 보여줄 수 저랑 있어요. 아는 지금 제 후배 아니에요 혹시? 저랑 동기죠. 우리 학교 후배지. 그렇죠. 성씨만 가나다라 마바서 싫어. 무슨 안 반이에요? 가르쳐. 안 가르쳐. D반이에요, C반이, B반이? A반이야. A반이면 뭐. 우리 한 200회 특집 할 때 정현석의 드립은 썩은 드립인가 아닌가를 네. 한번 집중 탐구로 다뤄보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해줬어요. 나는 팬이에요. 나는 저도 팬이에요. 나는 팬이거든요. 그게 니들이 썩어서 그래. 그래서 그게 처음 들어서 그렇지 듣다 보면은 아니에요. 중독성이 있다.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나는 맨날 얘기하잖아요. 천재라고. 천재라니까. 아니 썩은 드립 요게 뭐 기분이 나빠 전혀 1도 그런 거 없고 저 알잖아요. 근데 그건 전혀 아닌데 그냥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했었어도 마찬가지야. 난 부끄러워 죽겠어. 나 이거 우리 좋은 얘기 아닌가? 썩은들이. 저기 법조계에서는 좀 안 들어야 되는 방송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법조계 요새 그런 거 유행하던데 숨어서 듣는 뭐 숨어서 보는 뭐 숨어서 그런 거? 듣는 노래, 샤인. 숨어서 보는 영화. 혹시 뭐 우리 이런- 방송 혹시 그런 건가요? 숨어서 그래서 들어야지. 법조계에서 숨어서 듣지 않을까? 저희 방송은 이제 그냥 법조계 아니어도 보통 숨어서 듣는다고 얘기 들었고요. 보통 숨어서 듣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샤이 청취자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정말 반응도 없고 요즘에 그렇게 많이 부끄러움 많다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정말 있긴 있는 것인가.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스물스물 댓글이 한 2개쯤 달려요.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저도 샤이 네. 청 아니 우리 썩은 드립. 댓글 달아달라고 또 하면은 네.
너무 댓글 구걸하는 것 같아요. 난 기분 좋던데 달아주시면. 기분은 좋죠. 근데 달아달라고 해서 달아주는 거잖아. 좀 부끄럽지 않나요? 나도 썩은 드립을 좀 연말을 해야겠군. 네. 어쨌든 이제 좋습니다. 순서로 가 보는데 예. 우리 김선재 아나운서가 약간 이제 교통 정체에 막혀 있으니까 네. 예. 이 정도 오늘은- 교통사고 아니에요? 중간에 뭐 교통사고인데, 접촉사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저희 순서를 바꿔서 집중 탐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예, 그러시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전 뭐 청취자 사연이나 화재 판결은 오늘 화재 네. 판결 좀 웃긴 거 있으니까요. 선재 씨 없으면 못해요.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아 목이 진짜 돌아오진 않는구나. 네, 그러면 집중 탐구 시작하겠습니다. 빠밤. 네, 제가 정한 주제인데요. 이게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 이것저것 항상 저는 기사를 쓰는 입장이잖아요. 네. 항상 약간 고민되는 지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맞아. 근데 이번에 지난주에 기사 이제 법조계 무슨 일이 있었나 보는데 전 이 기사가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저한테는 다가왔거든요. 네, 한번 기사 내용을 먼저 좀 읽어봐 보고 주시죠. 갈게요. 예. 크게 보면 울산지검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울산 경찰을 수사 중인 상황이거든요. 요 관련된 기사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찰이 수사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검찰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경찰관 피의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위원회의 의견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해 기소한다면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해오던 여성을 구속한 뒤 보도자료를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이에 울산지검은 피의자가 공인도 아닌데 경찰이 기소 전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며 울산경찰청 수사계장급 1명과 팀장급 1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예, 현행 형법 126조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직무과정 중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기소 전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검찰수사심의위의 결론을 두고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진행해오던 언론 브리핑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사문화됐던 피의사실 공표죄가 이번 사건 수사로 되살아날 경우 경찰도 검찰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예. 요약을 하면 울산 경찰 쪽에서 올해 초에 약사 면허증 위조해서 약사 행세하던 여성에 대한 수사를 했고 네. 이제 수사 송치 과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해서 이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보통 보도자료를 내거든요. 경찰은. 네. 맞아. 경찰 단계에서는 수사가 종료된 거니까. 보도 자료를 보통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공개하는지. 뭐 물론 뭐 어느 정도 수준이라면. 그러니까 뭐 실명이나 이런 건 안 나오고. 아, 당연히 안 나오고 실명 안 일단은 나오고. 잘 모르시니까. 네, 보도자료를 하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뭐 경찰이 어떠어떠한 사건을 조사했고 그런 경우 피의자 누구 뭐 A 씨, B 씨, 뭐, C 씨에 대해서 뭐 A 혐의, B 혐의, C 혐의, D 혐의를 적용해서 그 혐의는 이제 나오는 거지. 혐의 나오죠. A 혐의가 아니고 이제. 뭐 이를테면 뭐 직권남용 혐의, 뭐 그렇게 뇌물 해서 혐의 뭐 이런 혐의를 알려주고 적용하여 며칠. 몇 월 며칠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자, 그럼 그건 모든 사건을 그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모든- 관행이 궁금해요, 법보다. 일단. 아 중요 사건 뭐 중요 사건이라 하면 약간 그런 측면이 있겠죠. 경찰이 좀 이거는 수사 잘했다. 아, 그치. 그런 건 있겠죠. 음. 솔직히 그 뭐 모든 기관이 그런 거니까. 네. 이거는 되게 중요한 사건인데 우리가 검거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처벌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전하는 거죠. 기소의견 네. 송치했고 그러니까 수사 경찰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 경찰 단계에서 경찰 수사의 종결을 하는 시점에 송치하면 경찰은 일단 자기 1단계는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때는 이제 검거했다고 언론 보도할 때도 당연히 있는 거고. 검거했을 때는 바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하죠. 중요한 사건이면 중요 사건이나 그렇군요. 관행을 제가 잘 몰라서 법은 알지만 관행은 뭐 대부분 중요 사건이라고 하는 게 언론에 관심이 있는 사건이 주로 많은데 이 수사 요즘 관행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수사 시작이랑 중간 단계에서
언론들이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제보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이를테면 발생했을 때 뭐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 일단 뭐 이렇게 고소를 했다 그러면 경찰을 고소하고 또 고소한 사람들을 억울하니까 언론사에도 얘기를 하고 그렇지. 네. 직접부터 많이 고소할 아는 때. 사건들이 좀 다수고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뭐 어떤 경우에는 언론이 하나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네. 경찰이 이제 수사 잘했고 네. 이게 완벽하게 한 것 같다. 그리고 이 사건이 중요하다. 음. 뭐 모방범죄도 일으킬 수 있고 뭐 이거 피해자도 막아야 되고 그럼 뭐 좀 발표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발표를 하는 거죠. 언론 입장에서도 떡밥이 그런 게 오면 보도자료가 그렇죠. 나오면 좋은 거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뭐 보도자료 나온다고 모든 걸 기사화하지는 않고요, 하진 사실. 않아요. 그렇고. 그래서 뭐 기사 안에서 경찰이 실망할 수도 있겠네요. 실망하죠. 네, 그렇죠. 실망할 수도 있죠. 자기들은 고생해서 잡았는데. 왜냐하면은 경찰이 또 웬만하면 또 욕 먹잖아요. 뭐 못 잡는다 해서 욕 먹고 뭐 했다가 욕 먹고 욕 많이 먹는데 또 잘한 건 또 이렇게 알리고 싶고 그런 게 당연히 있을 이거지, 거예요. 뭐. 기관의 속성상. 그러니까 뭐 저기 학교 시험에서 100점 맞았는데 잘하고 싶은 뭐 그런 심리처럼 그런 건가? 당연히 혹시 내가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되는 너 건가? 경찰이 아니라서 너 100점 맞아본 적 모르겠지만, 없잖아. 왜 그래?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예.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전교생이 다 100점 맞았을 때 받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 예. 내가 경찰이라 생각하면 내가 한 석 달 고생해서 잠복하고 막 잡았어. 그렇지. 그리고 아주 완벽해 자백도 다 하고 증거도 완벽하고 기소에 넘겼어. 내가 생각해 너무 잘했어. 내가 너무 잘했어. 나 너무 고생했어. 그리고 보도자료 이게 중요한 사건이고. 근데 뭐, 언론에서도 보도할 만도 해. 예. 이게 중요하니까. 왜냐면 공익이라고 하는 차원이라 그쵸, 뭐 그쵸.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사건이야. 이건 중요한 자랑도 하고 사건이고 싶고. 냈어. 네. 그래서 약간 보상 심리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칭찬받고 생각이 들고요. 싶으니까. 네, 칭찬받고 싶은 심리도 있고. 맞아. 아무튼 이렇게 간행적으로 해왔어요. 근데 지금 울산 이제 지검에서 검찰에서 네. 지검에서 제동을 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도자료 너희들이 보도자료 내고 하는 게 피의사실 공표죄야. 검찰 심의회 위원회라고 있죠, 그죠? 네, 검찰. 여기 단계를 보면 예. 울산 지검에서 그 보도자료를 냈던 울산 경찰한테 너 피의사실 공표죄야, 네, 혐의야. 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수사를 할 거야. 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에 대검찰청의 예.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까지 안건에 올라갔죠. 위원장님이 양창수 전 대법관이에요. 네, 그러네요. 지금은 로스쿨 교수님이실 거예요, 아마 한양대. 아, 그래요? 예. 네, 석자 교수. 근데 모든 사건이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에 가는 건 아니고 그렇잖아요. 검찰이 그렇죠.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데 음흠. 수사해서 기소하면 하는 거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전례가 없잖아요. 경찰이 보도자료 낸 거에 대해서 검찰이 그걸 혐의를 잡아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누가 이게 지금 고발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죠. 고발하고 이런 건 아니죠. 네, 검찰에서 네, 인지해서 하는. 왜 그랬을까도 궁금하네요. 근데 일단 법을 먼저 얘기를 좀 해봐요. 이제 그러면 왜 법조문 한번 그랬냐고요? 볼까요? 네. 법조문 한번 봐야겠다. 너 목소리 좋으니까 네가 읽어봐. 제가 왜 그랬냐면 목소리 이상한데요? 네, 목에 그러면 약간- 일단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네. 어떻게 돼 있나요, 법은? 제가 할까요? 네. 네. 예, 제 126조 피의사실 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 사실을 어렵게도 써놨다. 좀.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와, 이거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뜻인데 완전 50년대 표현인데 이거. 취득이야 뭐 알아서 취득한 뭐라고 어느 정도 해석이 되지만 그죠.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그렇죠. 나 오늘 직무하면서 알게 된 거. 네. 방송을 행함에 당하여. 그래서 요거를 공판 청구 전이라는 게 이제 공소 제기. 공소제기 전에. 예, 그 기소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죠. 하는. 기소. 그 전에 검사가 판사한테 공표 널리 발표하면 네.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증. 뭐 형이 아주 높은 건 아닌데. 그렇죠. 그죠? 보통 공무원 범죄 같은 게 형량이 높잖아요. 뭐 네. 뇌물이나 뭐 이런 직권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있는데 벌금이 없죠. 요거는 벌금이 여기도 없긴 한데 네. 그래도 조금 아주 센 중죄는 아니에요, 그죠? 네. 하한이 없네요. 근데 이제 좀 더 의미 있는 게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이라는 법무부 훈령이 있죠. 네. 이거- 어쨌든 형법상에는 네. 피의 사실 이제 검찰이나 어쨌든. 경찰이 수사하다가 알게 된 피의 사실을 네. 그렇죠. 기소 전에 공표하면 그냥 무조건 처벌. 안 돼. 범죄로 정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다만 이제 형법에도 이제 정당행위라는 규정이 있긴 그렇죠. 하죠. 그 위법성이 조각돼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도 네. 그 사회 상규상 이거는 처벌할 가치가 없다.
위법성이 없다라고 하는 게 처벌이 안 되는데 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그 허용되는 규정이 형법에는 없고 네. 근데 이제 법무부 훈령이죠. 좀 낮은 단계의 훈령이라는 게 좀 네. 효력이 좀 약한 거긴 한데 여기 보면은 예외적 공개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훈령에서도 기소 전 공개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원칙으로. 그 네.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그게 법이 그러니까. 무죄 추정에 반할 수 있고 예. 그 인권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되니까. 공표를 통해서 이미 다 그러니까 재판 받기 전에 다 음. 인민 재판, 그러니까 여론 재판 다 예. 받으니까. 이 예외가 중요한 것 같은데 4개거든요. 4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은 공개가 돼요. 수사 사건 내용을. 그러니까 그건 피의사실 공표죄가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사실 처벌이 안 된다는 그런 뉘앙스인 거고. 훈령상으로는 예. 분명히 뭐 이것도 살아 있는 규정이니까. 이거 한번 짚고 가볼까요? 예외적 공개 사유가 이제 법무부에서 어떤 거를 이제 네. 예외적 사유로 요거는 보고 있는지. 제가 목소리 돌아왔으니까 잠깐 읽어볼게요. 네. 1번 사건 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의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추측성 보도 이런 것들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보도가 되고 있으면 이건 아니다. 음. 근데 두 번째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발표를 해야 피해가 좀 줄어들 것 같은. 음. 세 번째는 공공 안정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대응 조치에 관해서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이거는 이 범죄 사실이 또 유사한 것들이 생길 수 있어서 국민들한테 뭐 피해가 생길 것 같아서 급박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당장 발표를 해서 이건 국민에게 알리는 게 좋겠다. 마지막 네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데 범인 검거,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해서 정보 제공을 통해서 국민들이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건데 요 사건에 맞춰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떠오르네요. 막 이를테면 어. IS 추종자가 뭐 지금 뭐 하고 있어. 테러 근데 같은 거? 테러를 준비하고 있어. 빨리 알려야 그러니까 언론 뭐 통해서 알려서 얼굴을 막 이렇게 공표를 해가지고 예, 뭐 하거나 그쵸. 피사실 뭐 이 이슬람 뭐 어디 나라 사람 몇 살 얼굴을 공개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이 우리가 지금 근데 확인됐고 김학휘랑 똑같이 생겼어. 알려야 될 것 안 같다. 웃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피해사실 공표는 아까 우리 이 문제된 사건처럼 우리가 송치했습니다를 발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걸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잡은 상태에서 이런 발표를 혐의로. 하기도 하죠. 예. 사실 못 잡은 상태에서 발표하는 거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긴 뭐 개인의 어떤 참 신상이 공개될 수는 있겠구나. 네. 근데 그거는 거의 검거 목적인 거잖아요. 중요한 사건. 그럼 이 사건은 이 4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울산 예, 사건이요. 약사가 아까 뭐 자격 위조한 거였나요? 아, 이건 이미 약사. 일단 이거는 사호는 절대 아니지. 사람을 잡았기 때문에 범인 검거나 증거 발견 때문에 정보 제공한 건 아니잖아요. 아, 예. 우리가 잡았다. 기소 의견 송치했다. 이거는 4번 사유나 뭐 3번이 관련될 수 있나요? 이 사람이 약을 판 게 문제가 돼서 뭐 어떤 건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 사건은? 아, 그런데 하나 더 보고 갈게요. 네네. 이거는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뭐 이제 검찰들이 이제 따르는 법무부 훈령인 거고 경찰청 그렇죠. 훈령 따로 있어요. 아, 네, 네, 네. 제가 쓰지 않아요. 말씀해 주시죠. 경찰청 훈령에도 비슷한 형식으로 공개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네. 예외적인 공개를 4가지로 두고 있거든요. 네, 네. 첫 번째는 뭐 범죄 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럴 수도 있겠네. 두 이미 번- 잡았지만 이 훈령이 이제 아까 말한 건 법무부 단계 훈령이고 네. 이건 경찰청 단계 훈령이에요. 예, 첫 번째는 이제 범죄 재발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이미 잡았지만 똑같은 걸 또 할까봐 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거지. 두 번째는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사건 이건 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똑같은 경우고. 네. 세 번째는 신속한 범인의 검거 등 인적, 물적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수사 사건 등의 내용을 알려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거 똑같은 거. 예. 네 번째, 그 밖의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 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거의 비슷한데 네, 거의 비슷해요. 1번만 다른 것 같아요. 예, 이거 그리고 이미 잡았어도 범죄 유형 수법을 빨리 알려가지고 재발 방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이게 범죄가 된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다. 뭐 예.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거 보면서는 뭐 보이스피싱 사건 이런 거 생각나던데. 뭐 아, 그럴 수도 있지. 새로운 수법 뭐 최근에 그러니까. 뭐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위해서 예, 피해자를 위해서는 뭐 당하지 마세요 이런 거 친구 있잖아요. 사칭해서 오는 기소 그런 전에 메시지. 경찰에서도 발표하거든 그쵸, 보이스피싱에 그쵸. 대해서는. 그치. 새로운 수법이 발견됐고 우리가 잡아서 검찰에 송치했는데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니 이런 수법을 아세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거에 해당할 것 근데 같은데. 우린 그거 왜 대본에 안 실어줬어요? 아 이거 오늘 아침에 제가 찾았어요. 왜 이렇게 일을 빨리빨리 못해요? 고맙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단계가 있고 이런 드립이구나.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김 기자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엄연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 뭐 단계에서는 네. 훈령을 통해서 예외적으로 공개 사유들을 정하고 있어요. 지금 설명했듯이. 네. 그리고 울산 경찰의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는 약사 행세한 여성이잖아요. 이게 재발 방지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경찰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약국에서 보면 약 탈 때 아 경찰은 재발 방지. 약사 면허증 이거 딱 보고 막 이렇게 아. 위조된지 한번 체크하고 그러니까 이런 보건복지부 전화하고 막 수법에 이렇게 하는 이런 거야. 사건이 있었다. 아, 있었다? 솔직히 예. 약사 면허증 위조를 하면 안 됩니다를 알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건 누구나 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하고 어. 있다든지 국민들이 이런 조금 약국이 조심해라. 네, 경각심이라든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원론적으로 원론적이란다.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경찰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관행적으로 해오던 보도 자료예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울산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경찰 그리고 검찰도 브리핑을 통해서 중간중간 하잖아. 그것도 이 훈령에 따라서 하고 있죠. 네네네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듯이 울산지검에서 울산 경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를 하면 첫 사례가 될 거예요. 근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수사 계속하라고 결정을 내렸으니까 울산지검은 계속 수사를 할 거고 기소 수순으로 가겠죠. 어디서 계속 하라 그랬다고요? 검찰심의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수사 계속이라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결론 내리면은 네. 울산지검이 울산지검은 계속 수사를 할 거고 이제 기소를 조만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첫 사례가 될 거로 추정되는데. 수사 계속이 근데 사실 뭐 기소하라는 뜻은 아니니까. 그 뜻은 아니죠. 뭐 근데- 수사를 계속해서 네. 불기소할 수도 있지. 근데 지검 입장은 검찰의 입장은 좀 명확하잖아요. 기소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소될 가능성이 높네. 왜냐면 예, 입건했으니까 예. 인지수사했으니까. 예. 근데 이게 보니까 이거 좀 웃긴 게 울산지검은 울산 경찰의 반발 속에 피의자로 입건한 경찰관들을 소환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심의 그 위원회가 열린 거네요. 어떤 정당성을 정당성을 받기 위한 부여받기 거- 위해서. 네. 검찰 내부에서도 관련 걸로 알고 있고요.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 갈릴 수 걸로 있기 네, 때문에 알고 결론 있습니다. 내리기 예, 위해서. 예. 근데 이제 이게 또 하필인지 마침인지 수사 계속 결론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그게 이제 며칠 됐나요? 한 일주일 된 것 같은데, 그죠? 네, 22일 날 회의를 열었으니까. 수사 계속 결정이. 네. 근데 웃긴 거는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 혐의 공소시 5년에 맞춰 지난 5년간 검찰이 수사 중에 피의사실 공표한 거 지금 수집 중이래. 또 뭐야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난해 둘 다. 이거 가지고 저는 상당히 재밌었는데. 근데 경찰이 열받으면 그럴 수 있을 것 열받을 같긴 수도 해요. 있겠지. 왜냐면 네. 너도 했잖아. 왜 나만 그래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 쪽에서는 약간 법 쪽의 기자들이 되게 관심사인 게 예를 그치. 봐요. 피의사실 공표는 사실상 기소된 전례가 없잖아요. 없지. 근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맞물려 있었고 검찰이 기소를 하면 경찰도 부글부글 끓고 있을 그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도 검찰을 입건하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검사님 피의자 되겠네 그러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 미치겠다. 그렇지. 어떻게 될지 이거는 울산지검이 기소를 할지 안 할지를 봐야 되는데 나는 기소 못할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그래요? 여파가 너무 클 것 같아. 왜냐면 이게 검찰도 본인들이 따져볼 거예요. 훈령에 맞춰가지고. 근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게 몇 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들도 위험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한다는 게 뭐 하겠다. 근데 이런 변수는 있어요. 이게 네. 울산지검장의 강력한 뜻이 반영됐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또 있더라고요.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그렇구나. 그 지검장님이 이제 옷을 벗으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나가기 전에 그래서 이게 너무 야한데요. 죄송합니다. 이런들이 요게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이게 바로 썩, 우리 방송을 이끄는 힘이죠. 첫 번째 썩은들이 요즘 잘 안 이끌어지는 것 같은데 네. 너무 썩어서. 예. 그래서 이제 옷을 벗으셔서 이게 어떻게 될지 뭐 좀 봐야 되겠지만 아니 대검사는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계속 결론을 내린 것 자체가 기소하라는 걸로 받아들여지고 네. 저는 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검사장의 인사가 변수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고 다 떠나서요. 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너무 무뎠던 것 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맞아. 저 스스로가. 반성하세요, 김 기자님. 공표의 공범이야. 아 공범인가? 아무튼 제가 피의사실 공표의 주체는 될 수 없으니까. 주체를 했어. 경찰과 검찰만 피의사실 공표에 맞아. 주체가 되는 이미 거니까. 김 기자님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이렇게 공범에 놀려도 안 넘어가. 근데 김선재 아나운서 생각은 어때요? 어때요? 그러니까 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갑자기 등장. 그럼요. 아니 자연스럽게 해야 돼. 여기도 지금까지 좀 목이 안 공범이에요. 좋은데. 선재 아나운서가 말이 없어요 오늘 너무. 오늘 말 좀 말이 해요. 없어요. 제가 이제 무건 수행을 하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몇 지은 번. 죄가 많아서 이제 말을 하지 않기로 했어. 아니 근데 뭐 아까 제가 얘기 다 해드렸어요. 출발을 몇 시간 전에 했다고요? 2시간 전에 했다고. 저 3시간쯤 걸린 것 같아요. 오는데. 차 안에서 네. 고향에서 근데 네. 그럴 때가 있어? 이렇게 비가 오면 그래? 처음이에요. 이런 오늘 이 정도까지 명절 아닐 것 때도 이 정도 오늘 뭔 일이야? 오늘 우리 좀 고향이 좀 내려갔다 올까요? 죄송합니다. 고향은 올라가야죠. 고향 올라와야지. 아니 본인이 아까 출발했다고 새벽에 우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일단 아닙니다. 돌아갈게요. 돌아가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좀 약간 생각해 볼 게 있어서 네. 일단 각자 생각이 또 다를 수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약간 우리가 좀 결론을 한번 내려보자 이런 취지였어요. 집중 탐구를 하자는 거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사문화돼 있는데 네. 저걸 살려가지고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될 것인 음. 저 사문화된 게 잘못이냐? 그 가치 판단. 네, 가치 판단을 좀 해보자는 건데. 의미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사가 너무 재밌어서 찾아보다 보니까 그동안의 과거에 어땠는지 그다음에 법무사 검찰 소개 좀 해주세요. 과거사위원회가 운영이 됐었잖아요. 네. 문무일 총장 이후에 거기서 피의사실 공표 사건을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또 내고 권고를 했는데 일단 최근 10년간 피의사실 공표 사건 처리 실태를 보고 재밌었는데 네. 이를테면 검찰의 사건이 한 340건 접수가 됐는데 10년 동안. 기소는 빵건이에요. 대부분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뭐 각하 처리됐어요. 그러니까 사문화됐다는 표현이 뭐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기소가 안 됐으니까. 근데 검찰에서 불기소할 때 왜 안 했느냐를 보면 이 판례를 하나 들고 있는데요. 이제 97-10215 뭐 판결문 중 일부인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 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이거는 뭐 원래 모든 판결문에 그냥 관례적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끝이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된다고 이 판결 문장 자체는요. 네. 이러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은 뭐 어렵다. 잘 최소화해야 된다. 뭐 그런 가치관이 담겨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범죄가 위법성이라는 게 조각되면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위법성 조각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을 얘기해 놓은 건데 물론 제가 이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문장이죠. 뭐 이 요소들을 다 고려하라는 거예요.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객관성, 정확성, 절차, 형식, 표현하는 방법 하라는 얘기고 당연히 각급 하급심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 이런 걸 할 때 국민들한테 지침이 되는 거죠. 이런 걸 고려해서 하라는 건데 추상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 판결문은 뭐라고 평가할 건 못 돼요. 네, 이 판결 자체는. 네, 그렇죠. 일단은 근데 이 판결문은 이게 민사 사건 우리가 이제 불법행위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하잖아요. 네. 손해배상 사유에서도 이제 위법성 조각이라 물론 형법상의 개념 이게 민사 판례니까. 근데 이제 형법상의 위법성 조각이 있긴 한데 이거는 민사 판결이긴 한데 민사 판결에서 불법행위가 인정 안 되는 경우를 형사 사건에 가져와 가지고 그 기준을 가져와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렇죠. 형사로 넘어오더라도 아까 전에 그 정현석 변호사님이 그 정상적인 드립을 하실 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정당행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어떤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사람을 때려도 뭐 정당방위, 뭐 정당이 뭐 긴급히나 이런 식으로
처벌이 안 되는 사례가 있는데. 권투 시합하면 음. 상해죄 안 되는 것처럼 네. 그건 서로 때리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공공성이나 뭐 공표 필요성이 있으면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네. 있는 뭐 사실 이 기준은 민사 판결이지만 형사 써먹을 수 판결에서도 있어. 마찬가지로 그냥 그대로 들어올 것 같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형사 민사 나눠 있지 않고 같은 데니까 같은 거니까. 이게 형사의 기준도 되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이걸 이유로 다 불기소 처분을 했던 사건 거고. 몇 개만 간단히 소개를 해주세요. 그동안 뭐 한두 개라도. 뭐 여러 가지 이석기 이석기 보안법 사건 위반 아닌가요? 같은 것도 이건 되게 유명했던 사건 있잖아요. 네네. 이석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네. 이때 사건 내용은 다 아실 거고 아로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다 아실 네. 거잖아요. 아로 왜냐면 나왔죠. 하도 보도 많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국정원이 네. 그러니까 이땐 국정원이 문제된 거였죠. 이석기 의원 측에서 이제 뭐 국정원장 및 국정원 수사관, 뭐 녹취록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피의 사실 공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네,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이 사건 녹취록은 당초 제보자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해 이를 근거로 수사가 진행됐고 그러한 수사 진행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만으로 국정원 측에서 이를 언론사에 누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음. 약간 궁색한데. 근데 이게 좀 나는 뭐 이석기 씨 편을 뭐 전혀 들고 싶진 않은데 네. 이게 네 가지 해당이 없는 게 네 가지 아까 훈령? 훈령에 뭐 네. 경찰 뭐 그걸 해도 이게 무슨 제발 글쎄 뭐 그렇게까지 피해 급속한 확산이나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으로 봤으려나 이게 그럴 가치가 있나요? 이미 국가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는데. 왜냐면 그때 뭐지 폭탄 만들고 뭐 이런 거 모의했던 녹취록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다. 그렇게 한 건가? 뭐 중대한 오보나 추측성 보도를 막을 의도. 그때 오보가 어떻게 났는데 뭐 이석기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났어요? 아니 기사가 너무 많이 중구난방으로 엄청 많이 나온 너무 상황이에요.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여기 수원지검이 발표한 거는 이거는 제보자가 낸 걸로 수사가 진행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언론에 보도된 것만 가지고 국정원 측이 누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는 뭐냐면 국정원 측이 누설한 게 아니다. 어차피 이거는 다 언론에서 알고 있는 거다. 네, 뭐 그런 이유를 들었던 그건 거죠. 또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네. 그건 또 이유가 되겠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뭐 국가- 제보자가 고소할 때 언론이 한 거다. 네. 인과관계가 국정이 한 게 없다는 아니고. 거네. 인과관계 없다는 건 이거는 그럴 수 있겠네. 뭐 그런 다시 읽어보니까. 네, 그런 국정원에서 내용도 있었고요. 적극했겠지. 미국산 쇠고기 이건 뭐야? PD 수첩. PD 수첩 사건도 되게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네. 이때 뭐 방송을 했을 때? 검찰이 PD 수첩 제작진들을 수사를 했었고 네. 뭐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뭐 브리핑이나 뭐 여러 가지 통해서 언론 보도가 됐었어요. 그게 사실 나왔는데 사람들 관심이 많았던 보통 관심이 많았던 사건이네요, 다. 그죠? 네, 대부분 그렇죠. 그랬을 때 PD 수첩 제작진들이 이제 그 당시에 수사 과정에 나왔던 중앙일보 기사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해당 언론사 중앙일보와 이 사건을 기소한 수사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청구 소송을 해당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언론사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보도는 공소 제기 전에 원고들의 피의 사실에 관계된 것인데다가 그 피의 사실이 공적 사안을 보도한 언론에 대한 것으로 원고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위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보도는 수사기관의 제보에서 비롯된 허위의 공표라는 점에서 공소 제기 전 피의 사실 공표의 폐해를 모두 가지는 전형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건 민사소송이네. 네, 이건 민사소송이에요. 근데 민사소송에서는 피의사실 공표가 인정된 거네요. 네, 됐어요. 기소된 적은 네. 없지만. 근데 이게 또 그 당시에 그랬죠. 그 PD 수첩 사건 자료 제출 요구라는 문건을 언론에 배포한 거잖아요. 네, 그치. 그게 좀 이례적이었던 네. 걸로 기억을 합니다. 중간 수사 결과 그러니까 발표하고 M사 측에 이거 자료 제출 요구했습니다. 라는 거를 수사기관이 공개한 거죠. 이거를. 그렇죠. 네, 언론에 배포했죠. 이게 PD 수첩 보도가 상당 부분 왜곡되었다는 중간 수사 결과도 발표하면서 네. 그 문건을 이제 뭐 넘겼다. MBC 측에 해명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그러니까 너희 이거 자료 제출해. 라는 그 요구서는 약간 피의자 신문 조서 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너 이거 뭐 했어? 뭐 했어? 근데 그 자기들의 질문을 언론에 공개가 되면 약간 PD 수첩이
유죄라는 그런 추정을 일으키기 충분하죠. 네. 무죄 추정에 반해서 그죠? 그래서 그 민사 공표한 재판에서는 거지. 뭐 피의사실 공표라는 점이 인정되고 뭐 전형적인 사안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 2008년도에 그 당시 이제 어느 정권이었는지를 보면은 근데 이 PD 수첩이 네. 그 당시 미국산 쇠고기 이거는 일단 명예나 이런 허위사실 적시 이런 것들 명예훼손은 무죄가 나온 거죠. 원고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받았죠. 예. 네, 뭐 받았죠. 그 당시에 다른 건 없었나요? 문제되거나 뭐 책임져야 될 부분은 없었나요? PD 수첩은? 저 정확하게 그 그런 건 다른 모르시나? 부분에서는 네.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좀 궁금하네. 소송 당하거나 이런 게 없었던 거 아니 같아요. 광우병이 워낙에 말이 많았었기 때문에 뭐 여러 사례는 많습니다. 뭐 사례는 많은데 네. 난 아직도 미국산 소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결국은 다 먹지만. 그래서 이제 다 떠나서 피의사실 공표 제가 이게 가치 판단을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네네. 이게 미안해요.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부터 이를테면 선재 아나운서도 뉴스할 때 우리가 상당히 많은 뉴스 중에 대부분 수사 과정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저희가. 거 검거됐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막 공표를 하잖아요 수사기관이. 그것도 그러면 그건가? 왜냐면 기소 전에 검거할 수 있잖아. 검거했습니다도 당연히 크게 보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왜냐면 사실이잖아. 근데 대부분은 어. 알려진 사람들이고 어떤 다 혐의로 아는 사람들이기 검거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고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죄를 엄격하게 막 살려내 가지고 다 네. 적용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나 아닌 것 같아.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유들 있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랬을 때 제가 생각 융통성이요. 융통성 있게 죄송합니다. 융통성 있게 해야 될 것이냐? 가치 두 개가 충돌하는 게 뭐 이제 우리가 알려야 된다는 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랑 아까 말씀하셨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 음. 뭐 이런 가치가 충돌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일단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기관만 범죄를 행할 수 있는 거죠. 관련 아니면 네. 적어도 그 업무를 보조하는 정도는 돼야 그쵸.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언론사에서 보도하게 되는 거는 뭐 공범이라고 다른 표현하셨잖아요. 공범이 공범인 거야. 공범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그게 그거잖아. 신분과 공범 그렇죠. 뭐 이런 좀 네, 어려운 문제라. 신분범이죠. 그거는 뭐 네. 일단 근데 논외로 뭐 하고. 그냥 받아서 그대로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나름대로의 언론사의 어. 명예훼손 그 책임이 있는 거죠. 피의사실 다른 공표라는 범죄 사실을 뭐 언론사가 모를 수는 없는 거니까 뭐 몰랐다 이런 거는 용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도 취재를 하고 알아보고 써야 되는 게 맞는 뭐 거죠. 공익에 사실은. 부합한다. 근데- 이런 근데 알아본들 근데 어쨌든 피의사실 공표하면 안 되는 걸 일단 법은 돼 있으니까 네. 관행상은 처벌한 적이 없으니까 음. 뭐 그렇기는 한데 근데 저는 언론사 판단하기 사실 어려워. 뭐 옳고 그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왜 뭐 판결문에 나오는 것처럼 뭐 정확성이나 객관성은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 공익성, 공공성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일반 사람들과 그 언론사에 일하는 사람들과 정부에 계신 분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다 공공성을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다 기준은 공공성인데 그거 기준이 너무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 범죄는 나쁜 것이고 뭐 네. 죄 지은 놈 좀 얘기 좀 하는 뭐 거다 얼굴 좀 공공, 보- 다 공공성이다. 뭐 그것도 사실 공공성이라고 공익이라고 할 수도 그랬고. 있잖아요. 알 권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알 권리의 개념을 잘 못 잡겠어요. 국민의 알 권리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너 지금 알 권리가 있어. 이런 드립. 이런 드립이죠. 초반에 법원 행정처에서 전화를 받았대요. 지난주 정 변호사. 방송으로, 그러더니 네. 정현석 변호사의 썩은 드립을 좀 어떻게 해달라 그랬대. 판사. 썩었대요? 그렇게 야, 말씀하셨대요? 너 왜 이렇게 눈을 똑바로 보면서? 아니 정말 그 워딩을 쓰셨는지 맞아. 궁금해가지고. 정확히 나도 좀 뭐였어? 궁금하긴 했어. 얘가 좀 왜냐면- 지어낸 게 아닌가. 왜냐면 그 다시 전에 한번 전화를 한 재확인. 분도 여기를 알아요 누군지. 그래서 이제 좀 썩은들이 좀 그러니까 농담을 한 거겠죠. 근데 네. 이제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날은 그래도 되게 괜찮은 편이었는데 정화된 그 전- 편이. 네가 더 나빠. 네가 더 나빠. 그전 방송을 들었으면 되게 힘들었을 나 오늘 것 같다. 나 가서 나 그 얘기 듣고 썩은 드립 자제하고 있어. 나 이러면 안 돼. 좀 해주세요. 원래대로 네. 해야 돼. 네. 그냥 썩은 오늘 게 모습 핵심인데. 보여주세요. 삼행시 야 이 자식아. 삼행시 해버릴까? 썩은 게 핵심이네. 다시 돌아갈게요. 네. 알 권리 좀. 근데 그 전에 그 뭐지? 그 있잖아요. 그 피의자 체포될 때 공유정? 얼굴 공개하는 거 네, 그때 신상 얘기한 공개. 것처럼 그때도 이제 국민 알 권리 나왔잖아. 얼굴 공개는 진짜 알 권리가 약한 거고 그 얼굴 알아서 뭐 하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궁금하다는 얘기지. 물론 이제 알 권리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알 권리가
되게 공익적 가치가 있는 것만 알 권리가 주장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알고 싶다는 것도 그러니까. 원래 알 권리긴 해요. 호기심도 알 권리 들어가 어디 있긴 해요. 규정돼 있어요? 국민의 알 권리라는 알고 게? 있지. 헌법상 헌법 있어. 기본권인데 근데 근데 정확한 개념은 규정돼 있지 않죠. 아까 판례가 말했던 말하는 거지, 것처럼 판례가. 얼굴 공개하는 거랑 이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좀 다르죠. 얼굴을 안다고 해서 내가 그 범죄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정도지. 그거 알고 싶지. 저렇게 생긴 애가 주로 이런 걸 하는구나. 반상가 양반.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호기심이잖아요. 지금 오늘 사실은. 썩은들 폭발하고 있어. 근데 예. 이런 것들은 많은 사안의 경우에는 좀 의사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 피의 사실 음. 알게 되면. 왜냐하면 왜냐하면 사람이 그냥 가치관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 수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좀 섬세하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가치관이라는 게. 근데 그럴 수 그런 점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그럴 수 굉장히 있고 포괄적으로 좀 포함돼야 되는 게 충분히 아닐까? 일리가 있고 다만 이제 반대면에서 좀 얘기를 해봐야 돼요. 음. 알 권리는 당연히 그 선재 아나운서 얘기한 것 같은 거고 이제 어차피 두 가지 개념 부딪히는 거니까 사실 누가 이런 죄를 저지른 것 같다. 그러니까 피의가 의심을 받는다는 소리거든요. 누가 이런 혐의로 의심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 누군지는 공개가 실명이 안 돼도 물론 이제 이석기 사건 같은 경우는 공인이니까 공개가 또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다 정현석 변호사다 이러면은 난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뭐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공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인 거잖아요.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인 거죠. 그래서 무죄 추정인데 이런 게 의심받고 있다라는 게 보도가 되면서 하지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무죄일 가능성이 있다. 이게 같이 보도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혐의로 뭐 조사를 받았고 원래 네.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가장 중요한 건 방어권인데 재판 과정에서는 검사가 뭐라 하면 변호사가 그게 아니라 이런 측면이 있다고 방어를 해내서 어떤 서로 간의 대립 구조 그 상황에서 이제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건데 일단 보도부터 나가버리면 저런 나쁜 놈이 있어 뭐 이렇게 되면서 재판에 근데 영향을 줄 수 저는 있다는 약간 거죠. 그 이유도 굉장히 납득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딱 뭐 반대 이거는 아니라고. 무자르듯이 네, 잘라서 그것은- 하지 마. 왜냐하면은 이거 되게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결국은 언론이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기사를. 그러니까 양쪽의 입장을 다 정확하게 전달하고 만약에 나중에 이 사람이 혐의가 없음으로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보도를 해주고. 정확하게 보도를 그럼 하면 되지. 되는 그거 건데 되게 중요한 말이지. 그러니까 근데 사실- 보도를 그렇게 안 하잖아. 거의 안 이 사실만 나한테 나왔을 하지 마. 때는 나한테 얘기하지 마. 왜냐하면 이게 되게 왜냐하면 이게 이분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본질에서는 그러니까 갑자기 언론사한테 화살이. 그러니까 누가 이걸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 송치했대라고 할 때 누가 보도하면서 하지만 이 사람의 입장은 뭐 근데 그렇게 되면 또 그것도 또 문제인 게 말이 약간 뭐 길어지니까. 재판 내용을 뭐 언론을 통해서 또 대체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다는 건 아는데 근데 제 그게 안 말은 되니까. 약간 언론이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는 방향 안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져야지 그런 폐단이 있다고 아니다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뭐 저는 근데 이제 그렇게 언론이 생각하는- 기댈 때가 뭐 그 사람이 아직 변호사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수사기관에서 발표하는 거니까 수사기관은 이거 사실은 말은 안 했지만 이 자식 유죄예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 얘는 처벌돼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수사해서 기소 의견 송치했다. 기대해달라. 아주 큰 중형이 떨어질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네,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한계가 있죠.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피의 사실 공표당하는 사람은 뭐 물론 되게 뭐 몇몇 사건처럼 되게 중요하고 뭐 또 공인이 관련된 사건도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사 재판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언론에서. 권리를 제대로 실현하기도 전에 이미 여론 재판을 다 받고 게다가 한쪽의 입장만 그렇죠. 한쪽 나오는 입장은 거니까. 대변되는데 수사기관이 여기서 한마디로 나 수사 잘했지 뿅 이런 뭐 이렇게 해서 자랑하고 싶은 이런 거는 그거는 수사기관의 어떤 이익이나 입장 같은 거고 국민의 기본권은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기본권이 더 훨씬 더 위에 있는 거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그 법이 물론 이제 수사기관은 공표를 해서 그쪽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이제 자기 명분으로 가져오겠죠. 네. 국민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건도 뭐 보이스피싱 사건도 있으니까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이 국민의 어떤 그 정상적인 형사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더 존중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근데 생각해서 이게 있는데 법원에서 근데 어떻게 해볼지 모르겠다.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네. 그게 되냐 안 되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인터넷이
막 그리고 막무가내로 뻗쳐 있는 그치. 세상에 어떤 게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아 피의사실 공표죄를 엄격하게 기소- 막아놓은 모든 막아도, 상황에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냐? 왜냐하면은 네. 일단은 수사기관을 수사기관만 처벌하는 안 하면 거니까. 되는 거죠. 검찰 수사기관이 경찰만 안 하지 하면 말라는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선재는 약간 언론 쪽에 관심이 많아서 네. 그런 건데. 근데 음. 그리고 선욱 변호사한테 할 얘기는 나는 사실 동의하거든. 솔직히 네. 말하면.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요즘 분위기는 음. 너가 말하는 국민은 범죄자 한 명이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어이구 범죄 저지른 놈이 범죄를 왜 보호해줘야 되지? 근데 이제 그거는 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무죄 추정에 대한 그게 별로 없죠. 큰 가치관을 느끼지 못하니까 맞아요. 이런 나쁜 짓을 저지른 놈은 경찰이 또 간만에 잘 잡았는데 그러니까. 발표하게 하고 우리도 알고 싶다. 우리도 비슷한 일 당하면 우리 선량하게 살고 있는데 어. 저런 일 당하면 어떡하냐. 근데 그런 의견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옛날에 그 세월호 사건에 그 민간 뭐 저기 잠수부? 잠수사 뭐 여자분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 막 그때 아, 막 그치, 구속되는 거 막 구속되는 거 일단 언론 다 나오고 나중에 막 기소돼가지고 근데 그 사람 다 무죄 받았거든. 그런 게 좋은 일이지. 어. 근데 이제 무죄 받은 건 또 어. 잘 몰라. 무죄 받은 거는 그거는 나 그 방송 그 특집 뉴스 그렇긴 한데 특집 기사고 그분이 받았어. 많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긴 했어요. 아예 안 하진 않았습니다. 어. 내가 봤거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이제 결국 나중에 무죄를 받았는데 그 전에 이미 다 완전히 그 국민에 의해서 물론 주로 그 당시 수사기관에서 근데 주도를 했겠지. 근데 어. 그거는 그나마 국민 여론이 당시에 음. 그래도 이제 뭐랄까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어. 좀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까지 갔지만 이상한 사람으로 다 완전 몰아갔던데. 그래서 언론도 그렇고. 당시에 그래도 그 믿어주려는 당시에. 사람도 많았어.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되게 성격이 있었기 있었지. 때문에 그나마 그건 그런데 정말 온 국민이 싸잡아서 저런 그치. 죽일 어. 이렇게 돼버리면 그 어. 사람은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삶이 사실은. 완전 파괴가 되는 거니까. 약간 그 언론 보도랑 좀 별개로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나눠야 돼. 나눠야 돼. 나눠야 돼. 언론을 일단 수사기관이랑. 제끼고 언론 일단 제끼고 피의사실 수사기관이. 공표죄의 주체는 검찰과 경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해도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따져봐야 될 것 같. 언론 좀 제끼고. 그래서 근데 법에 그래서 네. 공판 청구 전에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법이 야 너희들 그러면은 그치. 앞에는 하지 말고 공소 근데 제기하고. 공소 제기하면 그때 해라고 해놨는데 왜 그 전에 그럴 수 하냐 있다는 이거야. 거지 나는. 난 근데 그게 이제 좀 문제. 근데 언론 입장에서도 신속하고 빠른 그치? 보도를 해야 되니까. 언론을 알고 싶잖아. 아, 근데 신사- 그 신속하고. 기간이 얼마나 돼요? 그거는 공소 제기까지 다 다르죠. 뭐. 사건마다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엄청 길어지면은 길어지는데 국민들은 어, 뭐 관심사는 있는데. 있는데 그래서 뭐 훈령회가 훈령회 이제 그러니까 예외적인 2단계잖아. 거지. 경찰이 수사하지. 그다음에 네. 기소 의견 송치하지.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수사하고 그다음에 기소하는데 그 기소 의견 송치할 때라도 발표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정말 설사 처벌을 한다고 한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뭘 해? 그러니까 여튼 처벌을 하는 거는 안 하게 하려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근데 피의사실 네, 공표를 이 현대 사회에서는 그 처벌을 해도 할 것 같다는 거지. 검찰과 경찰이 엄청 한다고. 현실적으로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처벌하면 안 할 거야. 저는 사실 이 사건에 관심 있게 봤던 게 아니라서 이걸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울산지검에서 이거를 이례적으로 이렇게 문제 삼은 의도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피의사실 공표 관행이 너무 정말 광범위하게 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제동을 갈 필요가 걸어보자. 있다. 설령 이렇게 해서 불기소로 결론이 나더라도 일단 이런 식으로 좀 경고성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최근에 어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지. 이게 그 울산지검 이제 그런 거 아니라는 검사장 거야. 분이 뭐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그래요?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셨어요. 사촌 형이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나이 엄청 많아. 네. 사촌 네. 형님이지 그러면. 예, 본인의 소신이라는 거죠. 피의사실 공표가 이런 식으로 너무 관행이 돼 있다. 관행이 돼 있다. 그래서 자기 소신에 그분은 따르면 어디 가셨어요? 네? 어디 다른 데로 옷을 벗으셨어요. 옷을 벗으셨다. 내가 야하다고 그랬지. 죄송합니다. 네. 네. 소신으로 그렇게 했다고 인터뷰를 많이 하셨고. 좀 남아 근데 계시지. 평소 이번에 소신도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했구나. 평소 소신도 그러셨고. 개인적으로는 좀 그 소신에 대해서는 좀 존중하는 마음이 있군요. 평소에도 그런 말을 좀 많이 했거든요. 서울에 계실 때도. 그렇구나. 난 피의사실 공포말은 안 돼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어디 말투에? 울산 아니네요. 울산 말투는 아닌 것 같은데.
울산 아무튼 안 뭐 되겠나. 그런 상황이고 네. 근데 저는 말을 하는 것은 네. 어차피 아까 말했듯이 가치 판단이잖아요. 이게 사람이 하는 거고. 네. 근데 말을 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 우리가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솔직히 안 하잖아요. 사실 네. 공표가 너무 죄가 당연하게 된다. 아니, 너무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래서 방송 가져온 생각하고 거야. 있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뭐 문제될 게 없는 거 아니 했는데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내가 설사 이 의견을 반대를 그러면 해도 이 김 기자는 이제 이거 가져왔잖아요, 본인이. 예. 가져온 사람의 의견은 어때요? 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이러한 피의자의 무슨 무죄 추정 이런 이러한 원칙이라든지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이게 네. 좀 제동에 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예, 이를테면 제가 피의사실 공표를 무조건 죄로 보고 처벌해야 된다고는 또 생각 안 해요. 저도 그렇지. 연관돼 있는 공익성이 사람이고 있으니까. 이를테면 잠깐만. 경찰 검찰을 믿지 못하거든요. 저는 정말인가요? 이를테면 피사실을 믿지 못해. 아니. 검찰 경찰을 믿지 못한다고 피의사실만으로는 믿지 못한다. 아니 그 말이 그게 아니라 수사를 하다가 자기들이 그냥 내사 종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나는 그래서 그러니까 잘 봐줄 수도 있는 거고 수사를 편파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좋은 지적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언론인 입장에서는 약간 비판 감시 뭐 이런 게 불량이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피사실 공표 그 행위가 이 비판과 감시에 맞는 공익에 부합한다면 인정되는 그렇지.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지금 약간 수정 보완이란 말은 법이 너무 그 법도 그냥 피사를 공표하면 안 된다고 처벌 규정만 띡 예. 있고 법에는 그리고 그 훈령도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이런 식의 있으니까 코골이 어울릴 것 같은데요. 어쨌든 뚜레? 약간 꽃뚜레? 나오네. 꽃뚜레? 뚜레 그러니까 나온다 지금. 그러니까 보완을 좀 해야 되는 뭐 이런 방법은 않을까? 어때요? 예. 사실 저도 이걸 연구해 본 적은 없어 모르는데 법무부 훈령보다 좀 윗단위로 법을 만들자 이거죠. 예. 법까지는 아니어도 예. 형법이 있으니까 아니면 대통령령이라도 해가지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좀 예를 들면 처벌 예외 사유를 둘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쪽에서 형법 조금 아니,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형법 조문을 바꾸면 물론 제일 이거를 좋고.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로 돌리는 게 아니고 왜냐면 기소가 안 아니, 되니까 근데 판결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원래 웬만한 범죄가 어. 다 위법성 조각 사유가 따로 없어요. 그냥 대표 규정이 있고 네. 다만 이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공공의 이익 뭐 이런 거를 확립된 판례가 해서 있지. 뭐 명예훼손은 워낙에 위법성 조각될 규정돼 일이 있고. 많으니까 네. 언론 보도 다 명예훼손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는 따로 규정이 있는데 이건 따로 없는데 뭐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됐으니까 따로 이것도 규정해 넣어서 형법 310조처럼 위법성 그렇지. 조각 사유를 명시하는 게 이것도 왜냐면 언론 그러니까 뭐지? 우리말 대꾸 공표의 개념 소름 똑같잖아. 돋겠다. 명예훼손. 126조의 2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위법성 조각 사유. 아니 뭐 약간 1항 난 2항 나눠 필요하다고 봐요. 예. 1항 2항 나눠줬어요. 아 왜냐하면 왜 필요하냐면 이게 말로 그럼 지금 다 피의사실 공표하고 있잖아요, 사실. 다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 처벌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지. 공익을 이유로 지금 그러면 이제 다- 낙태죄처럼 그럼 이제 없어져야 될 거냐, 처벌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공표한 쪽에서 네. 공익성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실은 굉장히 그러겠지. 의도성을 갖고 근데 이제 그걸 흘린 거여도. 대놓고 판단 받아야지. 근데 종합적으로 그거를 근데 판단을 어떻게 해야죠. 아냐고. 법원이 판단해. 어렵잖아요. 그게. 근데 기소가 안 진짜. 되니까 할 법원이 수가 있어. 판단할 수가 아까 지금 너 오기 전에 했던 기소라도 건데 해야 되는 네. 라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가 몇 개 있는데 이게 훈령에 있거든. 근데 이걸 조금 더 올려서 올리고 상위, 세분화해서 네. 그리고 이제 관례는 만들어지는 거죠. 원래 법이 다 할 수는 없어요. 법이 모든 그쵸. 걸 규정할 수 예, 없으니까 예. 하고 이제 판례 같은 게 생기면 하나의 이게 나는 이게 기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울산 경찰청에는 미안한데 기소가 되고 뭐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판단을 한번 그러니까 법원, 그러니까 근데 아. 판단을 받기 위해서 기소돼야 된다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할게요. 저도 그건 죄송합니다.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저의 너무 어떤 아무튼 이런 선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는 예, 건가요? 그래서 무죄 받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예. 어쨌든 변호해- 애쓰시는데 변호해 줄 것처럼 얘기해. 사실 범인 검거했는데 유죄 받으면 진짜 짜증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그동안에 통상임금 사건 같은 경우도 갑자기 판결이 바뀌면서 오늘 어차피 화재 판결 안 할 것 같죠 느낌상 몇 시간 시간이 너무 지금 갑자기 쫄려가지고. 대법원 판례 나오면은 좀 사회적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첫 사례니까 예. 이번엔 좀 유죄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분들이 약사 그분도 좀 그런데 좀 하여튼. 하지만 궁금은 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면 이 울산 경찰분들이 무죄가 나오더라도 그 약사 사건 자체에서 법원이 조금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이렇게 보도된 거에 대해서 이게 피의사실 공표냐가 논란이 있었던 만큼
그 약사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약사 사칭. 예. 결국은 유죄가 나오실 것 같은데요. 무죄 추정 원칙을 아이고 이게 무죄 추정에 반하는 말이었구나. 죄송합니다. 맞아. 죄송합니다. 이것도 좀 아니, 오늘 취소할 말이 많네요. 갔다는 건 네. 괜찮죠. 뭐 네? 거기까지는 뭐 할 거 갔다 이 정도 말도 왜냐면 못해요. 심증에 영향을 미쳤잖아. 이러면 안 들어요. 근데요, 안 들어. 가장 안 중요한 들어. 건 안 들어, 맞아요. 괜찮아. 가장 아무나. 중요한 건 제가 안 영향력이 들어. 없어요. 네. 제가 영향력이 네. 없기 때문에 네. 하지만 영향력이 없지만 그래도 조심해야죠 우리가. 네, 어쨌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철저하게 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소하면 약사분- 재밌을 것 같아요. 약사분도 무죄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 약사 뭐지? 사칭한 분도. 난 다 뭐 무죄 그건 아닌 것 나오더라고. 같은데? 그래도 나오겠지. 이런 말을 못한다니까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이 정도 집중 탐구를 네네. 정리를 하시고요. 네네. 화재 판결은 말씀하신 대로 좀 생략을 다음 주에 하시고. 청취자 사연은 좀 해야 되지 청취자 않나요? 사연 하나만 맨 앞에 거. 예. 이거 사실 답이 좀 네. 이렇게. 그러면 청취자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종 의견 출근할 때 잘 듣고 있습니다. 어떤 팟캐스트는 너무 하이톤이라 출근하는데 쟤네들은 즐겁구나 싶어서 꺼버리고 잠깐만 죄송한데 이거 저희 얘기 아니에요? 저희 우리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 아닌가요? 제 하이톤이 얘기? 아니라는 거죠. 어떤 팟캐스트는 너무 완전 조곤조곤해서 주위 소음에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생각하다 회사 도착해 버리는데 최종 의견은 세 분 케미가 네 분인데요, 우리. 너무 저기- 유쾌하고 어디 발음이 사세요? 아니, 근데 제가 이름 보는데 좀 알고 싶은데. 하이톤인 나 저를 지금 뺀 것 같아요. 나뺀 거지. 제가 나 뺀 하이톤이라. 나뺀 거 같은데. 조곤조곤을 뺐나? 아. 누구 하나 뺀 것 네. 같은데. 여튼 세 분 케미가 너무 네, 유쾌하고 못하겠죠. 발음도 쏙쏙 잘 들려서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유익해요. 제가 궁금한 건 건물 내 공용 화장실 청소에 관한 겁니다. 건물주에게 관리비를 지불하고 있지만 각 층에 마련된 공용 화장실은 건물 내 사업장들에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3층까지 있는 건물에서 1층엔 제가 일하는 서점, 휴대폰 대리점, 의류 매장이 있고요. 예전엔 매장별로 2만 원을 걷어서 청소해주는 분을 일주일에 한 번 고용을 했는데 관리가 너무 안 되고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주변 매장에선 서점에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서점에서 청소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데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고 그분들도 화장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담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업장 공용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하는 건지 저희가 청소를 전담하는 게 당연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리비를 지급하면 건물주가 사람을 고용해서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건물주에게 관리비로 청소 전문 인력을 고용해달라고 하는 건 합당한 건가요? 일단 저희 세 분 부분에서 좀 마음이 상하긴 했는데. 왜 꼭 너가 빠져서 왜요? 왠지 나는 뭐 그런 게 있어. 왠지 막 있잖아 뭐 야, 여기서 잘못한 사람이 있어. 그거 있잖아. 뭐 여기서 뭐 하면은 뭐 나를 가리키는 것 같은. 그거 뭐라고 하지 그거? 피해의식? 피의식? 피해식? 내가 좀 약간 삐뚤어지게 살았는지 어쨌든 네 분이고요. 네. 네 명이고요. 네 명입니다. 네, 네 명입니다. 나도 제가 우리 말을 잘 안 하긴 그냥 하지만. 이구동성 게임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 글자씩 얘기해서 맞추기. 4명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사자성 어때요? 농담입니다. 아니 어쨌든 죄송합니다. 썩은 드립이라. 썩은 제안이었던 거예요. 이건 드립은 아니고요. 네. 하나 옛날에 가족 오락관 생각 안 납니까? 최종 의견. 뭐 이렇게 하죠. 하나, 둘, 아. 종 이렇게 해가지고 아.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네, 죄송합니다. 가져올까. 어쨌든 이거 답이 이거 건물주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대로라면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원칙대로라면 공용 공간이면 임대인이 해주는 거. 근데 관리비도 받는다며. 근데 계약서에 그 관리비의 명목에 이게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용 화장실 청소 비용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네. 계약서에 이제 들어가죠. 그런데 들어가죠. 이제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 해석이 문제가 되는데 요걸 네. 조금 말씀드리면 요거 좀 중요한 얘기예요. 네.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지만 임대인의 유지 수선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보면 청소를 누가 해줘야 될까요? 임대인 해줘야지. 해줘야 되는 걸로 돼 있죠. 예. 근데 사실 법원 판례 중에 청소비를 임대인이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있었어요. 있어?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 김선욱 변호사가 한번 누가 얘기했지? 가져왔던 판례인데 아주 사소한 것은 사소한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요. 청소는 사소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사소하다는 게 비용은 엄청 많이 들죠. 네. 근데 여기서 사소하다는 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되게 일상적으로 청소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벽이 좀 균열이 가거나 아니면 사용 수익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강력한 것은 모르겠지만은 사고 방지 이런 건 좀 모르겠는데 작은 것들 있잖아요. 소소한 뭐 청소, 뭐 예전에 우수관이 막혀가지고 빗물이 유입돼가지고 건물 안에 뭐 손해 입었다, PC방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요거 임대인이 우수관 청소 의무는 없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소소한 청소는 임차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김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계약 내용이에요. 계약에 청소비를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가라는 거고 그게 없을 때는
원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임대인의 의무인데 청소는 일반적으로 네. 사소한 수선 의무로 봅니다. 유지 수선 의무로. 그래서 임차인이 부담해야 될 가능성이 커요. 아니 저도 뭐 부모님이 꽃집을 하셨는데 네. 꽃집 상가에 이렇게 꽃집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화장실 가면 항상 써 있었어요. 월화수목금 월 꽃집 화 어디 무슨 옷가게 시 뭐 무슨 가게. 알아서 청소하는 예.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아까 말씀하신 건 오케이인데 다른 이 청취자분 서점을 하고 계시고 옆에 휴대폰 대리점 의류 매장인데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 같이 그건 해야겠지. 당연하죠. 예? 그리고 아, 나는 해야지. 왜 의류 매장이랑 휴대폰도 손님들이 그러니까 좀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마지막 네. 질문이 화장실 갈 수도 있잖아. 건물주한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 답을 네, 해드리는 거고. 그거는 아까 답이 됐고. 근데 이제 네. 임차인이 여러 명인 거잖아요. 네. 그럼 다 같이 분담해야죠. 당연한 거죠. 당연히 이거는 맞지. 손님 만약에 이거 진짜 소송으로 가면은 어디 손님이 가장 많이 여기 화장실 쓰는 비율이 높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CCTV 설치해야 아 그래요? 그럴 수는 있는데 네. 그거를 명확하게 근데 따질 수가 없을 나는 거예요. 서점 손님들은 화장실 별로 안 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만약에 왜 서점 손님들은 아니 방광이 아니 큰가요? 그게 아니고 방광이 아니 커서 오는 인원에 비해서 화장실 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란 거지. 아니 서점은 거기 죽치고 앉아서 책 읽으니까 화장실 더 그러니까. 가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많이 막 할수 있어. 카페나 식당 이런 데에 비해서는 적을 것 같다는 아, 거지. 옆에 아. 휴대폰이랑 의류예요. 의류. 다 적을 것 같아요. 그렇게 휴대폰 많지 않을 의류? 것 같아요. 어. 화장실 간 사람이. 내가 아마 그 전용 공간 면적에 비례해서 아마 매기지 않을까. 진짜 소송이 되면 아유, 맞죠, 그럴 맞죠. 것 같은데. 네. 그 그게 면적이 맞네. 비례해가지고. 그게 훨씬 이를테면 많네요. 면적에 비례해서 돈을 네. 걷어서 뭐 어. 청소 업체를 그렇죠. 쓰거나. 김선평 변호사 말이 맞아요. 면적으로 가고 음. 다만 이제 유동인구가 많다라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판사가. 우리는 넓지만 그렇죠. 거의 손님이 없다. 없다. 그러면 뭐 어. 고려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 원칙은 김 변호사 말한 게 맞겠네. 면적 음. 비율로 하는 게 대원칙일 거예요. 네. 네 사연은 이 정도 하고요. 네. 네. 오늘 그럼 마치나요? 네 오늘 이제 시간 예.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오늘 편집을 바꾸면 별론가요? 예? 그 왜냐면 청취자선이 뒤에 있으니까 약간 느낌이 예. 그냥 잘 안 들어질 것 같고 짧은 거라 끄트머리에 있어서 우리 순서 바꾸면 이상해지나? 작년 상반기까지는 청취자 사연이 맨 뒤에 있었어요. 아 그랬어? 모르시죠? 나 기억이 안 나네. 순서를 한번 바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화재 판결 집중탐구 청취자 사연으로 하다가 화재 판결이 뒤였던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청취자 청취자 사연이 사연을 뒤였어? 내가 제가 바꿨거든요. 아. 청취자 사연은 앞에 온 게 좋겠다. 맨 뒤에 하지 말고 왜냐면 아, 진짜 끝까지 좋은 기다려야 선택인 것 되니까. 같긴 해. 신의 한 수였네. 네. 좋은 선택. 너무 당연해 보이죠. 아니야. 청취자 사연 일단 이렇게 넘어가야겠다. 예. 예. 뭐 뭐 토론 좀 할까요? 아니, 청취자 사연을 앞에 가느냐 뒤에 가느냐?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맨날 앞이었는데. 이상하네. 아니었어요. 원래 현재 기억 못해. 뒤였어. 현재 거의. 아, 기억 안 나요. 그래. 맨날 앞이지 않았나요? 내 기억이 잘못됐나? 그럼 진영 PD 오기 전 임편 그러니까 오기 전인가? 기자님 시대도 앞 그건 확실한 것 같아. 아니면 잠깐 시도를 했었나? 모르겠다. 그냥 뒤였던 걸로 하죠. 아, 그건 네 쪽으로 정리하는 거잖아. 아니 무슨 말투는 양보하는 말투인데 내용은 자기 주장 좀 뒤였던 당했다, 걸 앞으로 당했다. 왔던 걸로 속았어, 하죠. 속았어. 예. 예, 그래. 네, 그러면 뭐 마지막 한 말씀 이렇게 하실래요? 이상하게 네. 끝나네. 선재가 좀 네. 길게 얘기해 줘. 뭐 죄송합니다. 오늘, 아니 죄송한 거 말고 네. 아, 늦게 와서 죄송해요. 아까 사과했잖아요. 뭐 어떤 오늘 방송에 대해서 네, 제가 없어도 잘 되는구나 싶었어요. 아니야 우리 아니에요. 힘들었어. 아, 힘들었어요. 너에 대한 피의 사실을 공표할 뻔했다니까. 무슨 내가 소지? 뭐 뭐 피의 사실? 공표하셔도 됩니다. 죄를 뭐. 묻지 않을게요. 의심받는 거 없어 선재? 없는 것 같은데요. 남친 의심받는 거 아니야? 남친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시작을 그건 한다고. 범죄 아니잖아. 아니 남친이 있다는 의심. 아 예전에 무슨 의심을 하시는 뭐야, 거예요? 예전에 권지윤 기자 할 때는 여친이 있다는 의심이 되게 중요한 누구, 방송거리였거든. 권지윤의 예. 여친이요? 예. 범죄인가요? 이거는? 모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만 부인하는. 그게 되게 근데 문제거든요. 저는 나중에 지나 보니까 그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입고선 그럴 수 없다.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명예훼손 지금 이루어진 거죠. 이것은 그럴 수 없다. 잠깐만. 입고선은 안 씻고 다녀요? 뭐 아니 어떻게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아닌데 네. 머리에 빵꾸 내고 다녀? 제 어떻게 해요?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유죄 추정. 아니 그때 우리는 사실 모르잖아. 네. 근데 모든 방송하는 사람들이 네. 진짜 있다고 방송 중에도 있다 그러고 방송 끝나고 그건 그랬어. 있어 100% 있어 이렇게 말을 해서 난 모르니까 어쨌든 있구나. 그분이 여자친구 있는 건 범죄가 맞는 거군요. 유죄 추정.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생각 바뀐 거예요.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나도 없는 것 당연히 같아요. 있다고 생각했는데 긴가민가 해. 요즘은 또 중간인가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었으면 결혼했겠지 싶은데. 이따가 무시하네. 무시하네. 이따가 헤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니까. 근데 우리가 되게 무죄추정 인권 이런 거 얘기하고 오늘 마지막에 남의 한 사람의 인권은 인권은 특정인에 대한 것만 진짜 이렇게 뭔가 하는 사생활을 완전히 아작을 내버리는 거예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네, 지은아 시간 되면 놀러 와. 네. 여기까지 안 들었겠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